알츠하이머병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유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걸리는 병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아주 평범한 선택으로 이 병을 스스로 키우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데 왜 기억력이 이렇게 빨리 나빠질까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는 하얀색을 띤 것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저 전문의로서 거의 3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기 훨씬 전 이미 뇌는 조용히 망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10년 길게는 20년 전에 시작된 변화의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이미 10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중 상당수가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믿어왔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매일 반복적으로 뇌에 염증을 일으키는 특정 식품과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영국의 의학저널과 한국의 주요 신문들, 예를 들어 조선일보와 한겨레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단순한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 만성염증과 대사 이상이 뇌에 쌓여 생기는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즉 뇌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은 더 커집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저는 겁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색 독소들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줄이거나 바꿀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뇌는 완전히 포기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서울입니까? 부산입니까? 아니면 조용한 지방 도시인가요? 그리고 지금 그곳은 몇 시입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삶의 기억을 지키기 위한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한 번도 진지하게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탕은 당뇨에만 안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러나 제가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직접 확인한 사실은 다릅니다. 정제당은 혈당 수치를 올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하얀 가루는 뇌 속에서 조용히 염증을 키우고 기억을 담당하는 세포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몇 년 전 서울에 사는 70대 남성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체중도 정상범위였고 매일 아침 산책을 했으며 본인 스스로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을 하고 약속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초기인지 저하의 징후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식단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 문제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매일 마시는 달콤한 커피 믹스 흰빵, 그리고 간식으로 먹는 과자였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와 중앙치매센터 자료를 보면 고령자의 뇌는 젊은 사람의 뇌보다 포도당 처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뇌는 원래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만 과도한 당분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오히려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집니다. 최근 국제학술지에서는 이 상태를 알츠하이머는 제3형 당뇨병과 유사하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과장이 아니라 실제 대사 과정의 문제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발표된 한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기억력 저하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모두 비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겉으로 보기엔 말라 보이고 건강해 보여도 뇌는 이미 부담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주요 일간지에서도 혈당 스파이크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식후 급격히 올라갔다 내려가는 혈당은 혈관뿐 아니라 뇌세포에도 스트레스를 줍니다. 특히 해마라고 불리는 기억의 중심 부위는 이런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반복되는 당 자극은 염증 반응을 키우고 결국 기억의 저장과 회상을 어렵게 만듭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은 설탕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매일 무심코 들어오는 정제당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는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설탕도 훨씬 큰 부담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스스로 선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제당의 문제는 단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하얀 독소는 종종 또 다른 하얀 식품과 함께 작용하며 뇌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한국 어르신들이 밥심이라 믿어온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정제당의 문제는 많은 경우 혼자 오지 않습니다. 진료 현장에서 저는 거의 항상 또 하나의 하얀 식품과 함께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바로 흰 쌀밥과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밥은 힘이라고 믿어오셨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믿음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60년 넘게 살아온 분들에게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밥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형태의 탄수화물이 어떻게 뇌에 전달되느냐입니다. 정제된 쌀과 밀가루는 입에서는 부드럽지만 몸 안에서는 설탕과 거의 같은 속도로 분해됩니다. 특히 고령자의 뇌에서는 이 변화가 더 거칠게 일어납니다. 몇 해 전 경기도에 사는 70대 여성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단 것을 거의 먹지 않았고 당뇨 진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억력 저하와 방향 감각의 혼란을 호소했습니다. 식습관을 차분히 들여다보니 하루 3끼를 거의 흰쌀밥과 국 그리고 부드러운 반찬으로만 드시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뇌는 매 끼니마다 급격한 혈당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국내 여러 연구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식후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는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몸은 어느 정도 이 변화를 완충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여유는 줄어듭니다. 그 결과 뇌세포는 반복적인 에너지 과부에 노출되고 이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이탈리아에서도 흥미로운 비교 연구가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통곡물과 채소를 함께 먹는 노인들과 정제된 빵과 파스타를 주로 먹는 노인들을 비교했을 때 후자의 그룹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음식의 종류뿐 아니라 조합과 속도였습니다. 천천히 흡수되는 음식은 뇌에 부담을 덜 주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흰밥을 완전히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매 끼니가 뇌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같은 밥이라도 먹는 순서, 함께 먹는 음식, 그리고 양에 따라 뇌의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혈당의 변동은 단순히 신경세포만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뇌로 가는 혈관 자체를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또 다른 하얀 물질은 이 혈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혈당의 반복적인 변동은 뇌세포뿐 아니라 뇌로 가는 길 자체를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그 길이 바로 혈관입니다. 그리고 이 혈관 문제를 눈에 띄게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하얀 물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맛 없으면 더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정제된 소금입니다. 소금은 오랫동안 고혈압의 원인으로만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경과 연구에서는 과도한 염분 섭취가 뇌혈관 기능을 떨어뜨리고 인지 기능 저하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뇌에서는 이 영향이 더 빠르고 더 깊게 나타납니다. 부산에 거주하던 80대 남성 환자가 떠오릅니다. 그는 짠 음식을 좋아했지만 본인은 평생 이렇게 먹고도 멀쩡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는 신문을 읽다 말고 내용을 읽고 TV 프로그램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뇌에는 미세한 혈관 손상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약물보다 먼저 조정해야 했던 것은 식탁 위의 소금이었습니다. 한국영양학회와 여러 대학병원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염분 섭취가 많은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혈류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소금이 많아지면 혈관은 딱딱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은 줄어듭니다.
뇌세포는 산소 부족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기억력과 집중력은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관찰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신선한 재료와 허브를 사용해 염분을 줄인 식사를 하는 지역의 노인들은 가공식품과 짠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지역의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과 뇌의 생리적 반응의 차이였습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싱거우면 기운이 없다고 느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혀의 감각이 염분에 익숙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뇌는 이미 충분한 자극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더 넣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자극이 아니라 안정적인 혈류와 산소 공급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소금으로 손상된 혈관은 또 다른 식품 성분에 훨씬 민감해집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하얀 식품은 많은 분들이 뼈에 좋다, 노인에게 필수라고 믿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를 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소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조절하면 되겠구나. 하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하얀 식품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오히려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유와 정제된 유제품입니다. 한국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우유를 마셔야 뼈가 튼튼해진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의사가 우유는 꼭 마시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경우가 잦습니다. 하지만 신경과 전문의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우유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령자의 뇌에서는 그 차이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몇 년 전 대전에 사는 70대 여성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어 하루 2컵 이상의 우유와 요거트를 꾸준히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유 없이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과 집중력 저하를 호소했습니다. 혈액 검사와 신경학적 평가를 진행하면서 유제품 섭취를 잠시 중단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녀는 스스로 머리가 맑아진 느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외 연구에서는 일부 고령자에게서 유제품의 특정 단백질과 당 성분이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와 장 기능이 변하고 그 결과 미처 분해되지 않은 성분들이 면역 반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염증 신호는 혈류를 타고 뇌로 전달되며 이미 예민해진 노인 뇌에 부담을 줍니다. 한국의 몇몇 언론과 학술 리뷰에서도 노년층에서 유제품 섭취 후 소화 불편뿐 아니라 브레인 포그, 즉 머리가 흐릿해지는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노인에게 좋다는 한 문장으로 모든 몸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탈리아에서도 흥미로운 관찰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제품 섭취가 적고 올리브오일과 채소 생선을 중심으로 식사하는 노인층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렸습니다. 이는 우유가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고령자의 뇌와 장이 어떤 환경에서 더 안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우유를 무조건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신 뒤 몸과 머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반드시 관찰하라고 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작은 신호 하나가 뇌 건강에 중요한 힌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4가지 백색 독소를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설탕, 정제, 탄수화물, 소금, 그리고 일부에게 맞지 않는 유제품까지.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뇌에 더 치명적인가? 다음으로는 그 질문에 대해 과학적으로 그러나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이해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왜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같은 음식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은 아주 정확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의 핵심은 음식 그 자체보다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뇌의 환경에 있습니다. 젊은 뇌는 손상에 대한 회복 능력이 뛰어납니다. 염증이 생겨도 빠르게 정리하고 혈당이 흔들려도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서부터 뇌는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신경세포의 재생 속도는 느려지고 염증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같은 자극이 들어와도
이전보다 오래남아 뇌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개념이 만성염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프지 않으니 염증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뇌의 염증은 통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오랜 시간에 걸쳐 신경 연결을 약화시키고 기억 회로를 흐리게 만듭니다. 정제당 흰 탄수화물, 과도한 소금 일부 유제품은 바로 이 만성염증의 불씨가 됩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알츠하이머를 단순한 기억 상실이 아니라 대사성 뇌 질환으로 바라봅니다. 뇌도 결국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는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지고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뇌세포는 굶주린 것처럼 기능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를 뇌의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뇌혈관입니다. 뇌는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산소와 혈류는 가장 많이 필요로 합니다. 염분과 혈당의 반복적인 자극은 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미세한 손상을 남깁니다. 이런 손상이 쌓이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부터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 아침에는 괜찮은데 오후만 되면 멍해진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만 사실은 되돌릴 수 있는 시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장과 뇌의 연결입니다. 최근 한국과 해외 연구에서는 장내 염증과 뇌 기능 사이의 연관성이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성분이나 염증 신호가 장에서 시작되어 혈류를 통해 뇌로 전달되면 이미 예민해진 노인도에는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분은 괜찮고 어떤 분은 머리가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겁주기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이해하면 선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뇌는 생각보다 변화에 잘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거꾸로 돌리거나 최소한 늦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향과 함께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선택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중 상당수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의심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설탕 정제된 탄수화물, 소금, 그리고 일부에게 맞지 않는 유제품. 이 네 가지는 특별히 독한 물질이 아닙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뇌가 더 이상 예전처럼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점에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봅니다. 왜냐하면 선택이 만들어낸 문제는 선택으로 다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을 봅니다. 왜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난시해 해주지 않았을까요? 사실 의학은 오랫동안 병이 생긴 뒤에 치료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뇌 건강은 60세 이후에도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방향을 조금만 바꿔도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뇌는 생각보다 훨씬 유연한 기관입니다. 염증이 줄어들고 혈류가 안정되면 기능은 천천히라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그것이 매일 반복된다면 뇌는 그 변화를 기억합니다. 물론 이 영상은 개인의 상태를 진단하거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현재 치매나 인지, 저하로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치료가 아니라 이해와 예방, 그리고 더 나은 선택을 돕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뇌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하신 것입니다. 알고 싶다, 지키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시작입니다. 저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뇌와 몸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를 계속 나눌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 사시는 지역, 그리고 오늘부터 바꾸고 싶은 한 가지 습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며 다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은 여러분의 삶 그 자체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기억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그 길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